한국의 한자 폐지 과정은 20세기 중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언어적, 문화적 전환이었다. 이 과정은 한자와 한글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요구, 정치적 위치, 교육제도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에서는 한자가 공식적인 문자로 사용되었다. 한자는 학문, 행정, 법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자는 복잡한 구조와 다수의 글자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는 학습이 어려운 문자였다. 이에 반해 15세기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한글은 배우기 쉽고 표홍문자로서 한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자는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유지했으나 한글은 점차 일상생활과 문학에서 사용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동안 한자는 여전히 공식 문서와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어가 강제되고 한국어와 한글 사용이 억압되면서 한국인들은 한글을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다.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자주성을 회복하고 민족 문화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1945년 광복 직후 한국에서는 한글을 공용문자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는 한글 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한자를 사용하는 복잡한 문서 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1948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이승만 정부는 한글 전용 법령을 공포하며 한글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한글 전용 정책은 교육제도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1950년대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이 축소되고 한글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문해력을 습득하고 한국어로 된 교재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등 교육과정에서도 한글 사용이 확대되면서 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 한글 전용 교육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한글 전용 교과서가 도입되기도 했다. 한글 전용 정책은 정부 문서와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행정문서와 법률문서, 공공간행물 등에서 한글 사용이 권장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이 행정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또한 언론 매체에서도 한글 사용이 확대되면서 신문과 잡지, 방송 등에서 한글이 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글을 접하는 빈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한글 전용 정책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자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특히 학문적 용어나 전문 용어의 경우 한자가 의미 전달에 있어 더 명확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한글 전용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한글 전용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한자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한글 전용 정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했다. 인터넷상에서의 한글 사용은 한국어 문서 작성과 정보 공유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한글의 대중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글 입력과 처리가 한자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점은 한글 사용을 더욱 촉진시켰다. 한편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었다. 일부 학자와 교육계 인사들은 한자 교육이 전통 문화와 역사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한자 교육의 부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한자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학생들이 한글과 한자를 모두 익히며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글은 일상생활과 공식 문서,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자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한글의 우수성과 편리함 덕분에 국민들은 쉽게 문해력을 습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자는 여전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며
일부 학문적 용어와 전문 용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자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다른 국가들과의 소통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자는 중요한 학습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한자 폐지 과정은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교육제도와 정부 정책, 사회적 요구의 변화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글은 가장 중요한 문자로 자리 잡았다. 한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글과 한자의 병행 사용은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력과 문화적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한글과 한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